안녕하세요. 신용글 교수입니다. 7장의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 회계처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분법 회계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607페이지의 예제 1번을 볼까요? 지분법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주식의 20%를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대요. 1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만 원이고 공정가치랑 장부금액이 다르다네요. 다음에 세 가지가 다릅니다. 토지는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10만 원이 더 많아요. 건물은 5만이 더 많고 자산도 4만이 더 많은데 이 비고는 이런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자, 토지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10만 원은 X 2년 중에 매각했으니까 이때 모두 소멸이 됩니다. 건물 차이 5만 원은 잔정年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을 한다니까 매년 5천씩 10년에 걸쳐 소멸이 되겠죠. 물론 이 기간 중에 건물을 매각한다면 그때까지 미상각된 부분만큼 일시에 소멸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4만의 차이가 있는데 X 1년 중에 90%가 판매됐다고 하니까 4만 곱하기 0.9 한 것만큼 1년도에 소멸이 되고요. 10%는 다음 년도에 판매됐다니까 4만 곱하기 0.1 한 것만큼은 X 2년도에 차이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의뢰사 순자산 변동이 주어지는데요. 1년도 초에 100만원, 1년도에 순이익이 10만원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게 X2년도에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했대요. 이격은 빠지면서 순자산 감소죠. 이때 투자자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당기순이익, 요거에 대해서 또 지분법 이익 인식해야 되겠고요. 당기순이익 말고 또 하나의 순자산 증가가 있었는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기타 포괄 이익도 증가가 됩니다. 이 케이스는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문헌을 보겠습니다. 의뢰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5만 원이라고 했고요. 1년도, 2년도 회계 처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25만 원 속에 혹시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영업권이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영업권은 손상 인식을 안 하니까. 그러면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유의적 영향력 취득일에 얼마인가? 일단 장부금액은 1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앞에 이 부분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부분 아니에요. 토지에 10만 원, 건물은 5만 원, 재고자산이 4만 원. 따라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도합 19만 원이 더 많죠. 따라서 100만 원이 아니라 119만 원이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될 테고요. 곱하기 0.2 했더니 238000. 다행스럽게 더 많죠. 2보다 1이 영업권익인데 영업권이 나오는 순간에 더 이상 지분법 손익을 계산할 때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1과 2를 구분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한편 이미 이 부분은 앞에서 문제를 읽을 때 확인을 했는데요. 토지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건물, 재고자산 이 공정가치 차이가 각각 10만원, 5만원, 4만원인데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다 확인을 했죠. 그러면 자 X1년도 초에 25만원 주고 관계기업 투자 인식을 해요. X1년도에는 당기순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사 당기순이익 중에 이제 20%를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취득을 할 때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요 둘이 다르다며. 그런데 X1년도에 그 차이가 소멸된 부분은 건물 5만원을 10년 상각 하니까 나누기 10. 그 다음에 재고자산 90%가 팔렸다고 했죠. 그래서 36,000 요거를 빼줘야죠. 거기에 0.2 해서 11,800만큼 관계기업 투자 증액시키면서 지분법 이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X2년으로 넘어갔어요. 배당을 했다고 되어 있죠. 배당은 여기 4만인데요. 이 중에 관계기업 투자를 갑이 2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8천만큼 돈을 받았겠네. 현금 들어오면서 관계기업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또 연도말이 됐습니다. 지분법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15만원 주어졌고요. 0.1을 곱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혹시라도 토지 건물 재고자산 중 이번에 차이가 소멸된 거 토지 모두 외부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10만. 건물은 계속 보유하고 있죠. 5천만큼 계속 또 소멸이 될 테고요. 재고자산은 전년도 90% 차이 소멸이 됐고 이번에 나머지 10%가 소멸이 됐대요. 그래서 4만에 0.1 이걸 전부 뺀 금액에 0.2 해서 8,200만큼 순자산 증가에 대한 20% 지분 관계기업 투자 증액 지분법 이익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지금 당기순이익 말고 다른 수익이 있죠. 기타 포괄 이익으로 들어간 재평가 잉여금 3만이 있는데요. 3만에
20% 6천만큼 또 관계기업 투자. 이때 지분법 자본변동이고요. 지분법 자본변동은 OCI입니다. 지분법 이익은 PL 당기순이익 항목이고요. 물음 2번으로 가보니까 이번에는 갑회사가 의뢰사 주식을 취득할 때 21만 원을 주고 취득을 했대요. X 1년도 회계 처리만 해보자 라는 것인데 지금 21만 원을 취득했는데 앞서 요 동그라미 2번은 23만 8천이니까 이 경우에는 2만 8천만큼 싸게 샀잖아. 즉 영가 매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1년도 투자 주식 취득은 똑같고요. 여기 뭐 21만 여기 이걸 보자고요. 지분법 손익 당기순이익에 건물 차이 조정 재고자산 차이 조정 곱하기 0.2에 영가 매수에 해당하는 요 2만 8천만큼을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 관계기업 투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시험에는 지분법 손익이 얼마인가를 묻기도 하지만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 장부 금액은 얼마냐를 묻기도 해요. 관계기업 최초 취득원가의 지분법 이익 때문에 올라간 거, 배당 때문에 빠진 거, 혹은 뭐 지분법 자본 조정 때문에 또 증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게 분개를 하지 않고 한 방에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즉 관계기업 기말 자본의 장부 금액이 있고요. 공정가치가 되니까 관계기업 자산부채의 유의적 영향력 취득일 현재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조정된 후에 잔액 여기다가 투자자 지분율을 곱하고요. 영업권 해당액이 있으면 그것만큼 관계기업 투자 기말 장부 금액에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문제를 풀었던 예제 1번 해답 1번에서 관계기업 투자 기말 잔액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예제 1번에 해답 1번으로 가보면 관계기업 투자 이게 이제 1년도 잔액이 될 테고요. 거기에 2년도에 관계기업 투자 빠지고 더하고 해서 이제 기말 잔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개를 통하지 않고 한 방에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1년도 초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만입니다.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19만 원이라 11만 9천에 공정가치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죠. 그러나 요 건물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중에 당기 조정분이 5천만큼 빠지고요. 재고자산도 90% 4만 원에 90%만큼 빠지니까 1년도만 의뢰사 순자산의 조정 후 금액은 1249000이 됩니다. 한편 배당금 지급 때문에 빠지고요.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 이익의 증가인데 10만 원에 해당되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토지분이 모두 다 조정이 되고요. 건물 5만 중 10분의 1 재고자산 나머지 4만 원의 10% 조정이 되어 12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금액에 각각 20%를 곱하고요. 처음부터 영업권 12,000원은 관계기업 투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이 261800, 268000인데 앞서 해답 1번에 분계에 차변 대변 관계기업 투자를 다 더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복습하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3.4절 상호거래 미실현 손익의 제거라는 게 나오는데 연결 4장에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을 제거했었죠. 내부거래는 연결실체 안에 지배와 종속 간에 왔다 갔다 한 거래를 연결실체 내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걸 내부 거래라고 했어요. 반면에 관계기업과 관계기업의 투자자 간의 거래는 이건 하나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거래라는 말은 쓰지는 않고요. 상호거래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거나 연결과 같은 개념으로 상호거래에 따라서 개별 실체의 어떤 재무제표에 이익이 있어. 그런데 매입한 쪽에서 이걸 아직 다른 쪽에 팔지를 않았어. 그럼 둘 간에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뻥튀기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법 손익을 인식을 할 때 요거를 모두 제거하자 이런 겁니다. 상호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제거. 이 경우에 연결과 달리 이게 상향인지 하향인지는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배 종속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연결할 때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미실현 손실이 있어. 그런데 그 손실이 손상차손에 해당되는 그 자산에 대해서 발생한 미실현 손실이야. 그럼 얘는 제거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법 손익을 계산할 때 이미 우리가 4장 연결할 때도 해봤습니다만 단순해요. 관계기업 당기순손익에 방금 끝냈던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있으면 당해년도 차이조정 거기에 당해년도 상호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뺍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년도의 미실현이익 중 당해년도에 실현된 게 있으면 요거는 더해줘야죠. 이렇게 한 금액에다가 투자자의 지분율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당해년도 첫 해라면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 장부 금액을 다이렉트리 한 방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관계기업 기말 자본의 장부 금액에다가 최초 유의적 영향력 행사 가능한 주식을 샀을 때 관계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다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북밸류 후회밸류 차이 중에 당해년도에 차이 조정을 한 후 잔액을 더해줘야죠. 그래야 이게 공정가치 개념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미실현이익 잔액이 있으면 상향하향 구분 안 한다고 했어요. 뺀 금액에, 여기다가 이렇게 뺀 금액에 투자자 지분율 그리고 영업권 해당액이 있으면 그거까지 더해줘야 관계기업 투자의 기말 장부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예 7번을 볼까요? 손상차손에 해당되는 상호거래 미실현 손실의 조정 여부인데요. 갑은 관계기업인 의뢰사 지분 30%를 갖고 있대요.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할 때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고요. 단기 중에 갑회사 의뢰사 간에 자산 매매 거래로 인해서 자산 처분 손실이 10만이 발생했대요. 상향하향 구분 없이 그냥 하여튼 갑회사 의뢰사 간에 그 누군가가 처분 손실을 인식을 했는데 이 자산 처분 손실 100원은 자산의 손상차손에 해당을 한대요. 단기 말 미실현 상태랍니다. 의뢰사 당기 순이익은 1,000원이고요. 밑에 풀이에서 이 거래가 하향이냐 상향이냐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분법이 1,000원에 미실현 손실 100을 뺄 거냐? 아니죠. 어차피 자산 손상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호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손실을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워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냥 1000에 0.3 곱한 300만큼이 지분법 손익에 들어갈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상호거래가 있는 지분법 효과인데요. 갑은 1년 초에 의뢰 주식 30%를 40만원에 취득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갖게 됐고요. 1년도 초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0만원인데 공정가치는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 때문이래요. 잔존내용 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이니까 건물을 외부로 팔지 않는 한 매년 만원만큼 차이 조정액이 지분법 이익 계산할 때 반영이 돼야 되겠죠. 한편 X1년 중에 갑을 간에 발생한 거래가 있습니다. 갑의 매출, 을이 매출이고요. 매출액이 주어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각각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미판매 비율 아냐. 계속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거 다음 연도에 실현이 됩니다. 0.3, 0.2. 물음을 보면은 의뢰사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일 때 1년도에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자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원가 40만원 속에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1만원이고요. 0.3 투자지분율 곱하면 33만원이니까 다행이지. 영업권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요. 영가매수 차익이 아니니까 그냥 끝나버리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물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10만원인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10년에 걸쳐 만원씩 지분법 손익 계산할 때 이제 종속기업 순이익에서 빼야 되겠죠. 자, 미실현 이익을 계산을 하는데요. 갑회사, 의뢰사 매출이 각각 30만, 20만에 각각의 매출 총이익률, 기말재고 보유 비율을 각각 곱해버리면 이와 같이 36,000원, 14,000원의 미실현 이익이 나옵니다. 상향하향 구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는데 의뢰사의 당기순이익에 이 건물분에 대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만원 빼고요. 상호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간매출 부분 36,000, 을매출 부분 14,000도 다 빼야죠. 여기에 괄호 치고 30% 곱한 금액 132,000원이 지분법 손익이 되겠습니다. 물음 2번으로 가면 2년도 의뢰사의 당기순이익이 45만원인데 2년도 중에 갑을 간의 상호거래는 없었대요. 2년도 말에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단기에 새롭게 발생한 상호거래 미실현 이익은 없지만 전년도께 모두 다 실현되는 걸로 가정을 했잖아요. 2년도에 모두 판매니까. 따라서 의뢰사의 당기순이익에 건물에 대한 차이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전년도에 미실현됐던 게 모두 실현 이렇게 더하게 해야 되죠. 이 전체 금액의 0.3, 14만 7천이 되겠습니다. 해답 1번과 관련해서 관계기업 투자에 분계와 관련해서 차변되면 다 더하면은 53만 2천인데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계산도 가능함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예제 3번까지 풀고 끝을 낼게요. 상호거래가 있는 지분법 평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갑은 1년 초에 의뢰사 주식 20%를 25만원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고요. 그때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만원, 공정가치는 110만원이 되는 토지 때문이래. 토지 10만원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X2년 초에 삼자한테 매각됐으니까 X2년 초에 모두 다
차이 조정이 들어가면 되겠죠. X1년에는 지분법이 계산할 때 고려할 이유가 없겠고요. 자, 다음은 갑을 간의 X1년 중에 발생한 상호거래랍니다. 1년도 7월 1일에 갑이 을에게 기계장치 장부금액 8만원인데요. 잔존내용일수 5년이고 요거를 10만원에 팔았대요. 즉 상호거래 이익이 2만원이 처분이익 잡혀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을회사는 보고기간만 현재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대요. 재우자산과 다른 점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이니까 7월 1일 6개월분 상각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X1년 이번에는 10월 1일이래요. 10월 1일에 을이 갑에게 비품 장부금액 5만원짜리를 44,000원에 팔았대. 이번에는 손실이네. 5만원을 44,000원이니까 6,000원만큼 처분 손실인데 보고기간말 현재 비품을 계속 사용한대요. 즉 여기는 상호거래 미실현이익, 여기는 상호거래 미실현 손실인데 물음 1번을 보자고요. 1년도 당기순이익이 을에서 당기순이익이 20만일 때 1년도 말에 투자 주식에 대해서 인식할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자. 단 비품의 상호거래에서 발생한 처분 손실은 손상은 아니래. 그렇다면 그냥 다 제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물음 1에 대한 해답을 한번 볼까요?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가 25만원인데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투자자 지분율을 곱해서 이게 얼마인지를 보는 이유는 몇 차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25만원 속에 염가매수 차익 해당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2번이 25만원보다 적으니까 영어권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편 토지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10만원이 있었죠. 요 11만원 속에 10만원이 토지 때문인데 얘네들은 2000년도에 모두 외부로 팔렸다고 했기 때문에 X2년도 지분법 손익에만 반영하지 X1년도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미실현 손익, 실현 손익 계산을 해보는데요. 상각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상호거래가 있고요. 거기서 발생한 처분 이익 등이 미실현 손익인데 외부로 그 자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매입한 측에서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처분 이익이야. 한쪽은 처분 이익을 보태서 최초 취득원가가 늘어났을 테니까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더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추가 감가상각비만큼을 실현이익으로 본다. 4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든 비품이든 외부로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미실현이익, 실현이익이 각각 생깁니다. 여기도 미실현 손실, 실현 손실. 그래서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부금액 8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았으니까 2만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데 요거 잔존내용일수가 5년이니까 매년 4천원씩 추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실현이 될 텐데 조심할 건 7월 1일 날 상호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기분 12분의 6 해서 2천만큼이 실현입니다. 2만이 미실현이고요. 그래서 이 밑을 보면은 지분법 손익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미실현이익 2만원 빼고 실현이익 2천원 더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비품을 한번 볼까요? 5만원짜리를 44,000원에 샀기 때문에 6천만큼 상호거래 손실이 생겼는데 손상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6천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계속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이 비품은 모두 3년에 걸쳐 상각을 하니까 6천 나누기 3년만큼 실현이 되는데 조심하실 것은 10월 1일에 이 거래가 있었으니까 당해년도 12분의 3만큼을 곱해줘야죠. 따라서 500만큼의 미실현 손실이 실현이 됐다. 전체 미실현 손실 6천 중에 500만큼 실현이 됐다. 미실현 손실을 제거하니까 플러스, 실현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조정 후에 관계기업 손익이 나오고요. 곱하기 0.2 해서 37,500. 이것이 1차년도의 지분법 이익입니다. 이번에는 2번인데요. 2년도 을에서 당기순이익이 25만원이고요. X2년 중에 갑, 을 간의 상호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래요. 그럼 계속 실현 손익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분법 손익 계산 25만원에 토지를 모두 다 외부로 팔았다고 했으니까 10만원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100% 다 들어가야 될 거고요. 기계장치는 이 2만원을 5년 동안 계속 상각비만큼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실현이익으로 간주하고요. 비품 6천 나누기 3년 해가지고 이 2천만큼이 미실현 손실의 실현 손실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0.2 해서 3만 400이 될 거고요. 마지막 3번은 물음 1번에서 X1년 10월 1일에 을이 갑에게 비품을 팔면서 인식한 처분 손실은 모두 손상에 해당된대요. 그러면 손상차손에 해당되는 비품의 상호거래 미실현 손실, 실현 손실 얘는 아예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장치만 고려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하실만한가요? 다음 토픽은 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